뉴욕 증시가 이틀째 연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2.5%로 주말장을 마무리했는데요. 코로나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책임론이 중국으로 집중이 되면서 그것이 고의였든 아니었든지 간에 니들이 책임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또다시 새로운 악재의 등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사망설, 건강 위독설 등등 여러가지 많이 있었죠. 살아는 있더라도 일어날 수는 없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합니다. 다 그런 우려감들 또는 그런 뉴스들이 다 가짜 뉴스였다, 그냥 추측이었다 등등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였죠. 자, 김정은이 공식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방산주라든지 관련 종목군들 어떤 식으로 또 북한과 관련된 이슈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펀드 이런 쪽으로 많이 가입을 하셨었죠. 그런데 펀드가 워낙 실망감을 많이 주기도 하고 또 대체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공모펀드는 완전히 요즘엔 깡통,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썰렁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직접 투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들 허와 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일단 연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황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주말의 마무리 시점을 일단 하락 장세로 뉴욕 증시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악재를 생산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시황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월 4일은 장이 열리긴 합니다만은 이게 샌드위치죠. 끼어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거래량이 좀 줄어든다거나 또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는 일단 이런 영향들이 나쁘게 작용이 되게 되면 거래가 줄어든 상태에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대응하자, 이런 식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우지수를 먼저 좀 살펴봅니다. 다우지수가 이제 마이너스 2.5% 하락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3%대 하락이 나타났는데 나스닥이 더 많이 하락한 이유는 그 애플과 같은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목요일장에서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금요일장에서도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연 이틀 하락세가 진행이 된 건데 분위기가 괜찮았었거든요. 경제지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석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위기 괜찮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경제지표의 발표, 이번 주 후반에 진행됐었던 그런 여러가지 이벤트들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주가의 어떤 흐름 자체도 상승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악재, 변수가 등장한 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2라운드 갈등이다. 야, 이게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었던 완전한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미국이 중국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너무 억지 아니겠냐 했는데 억지를 그냥 사실로 만들어버리네요. 지금 커들로 위원장 같은 경우는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현재 공중에 떠있다. 그리고 중국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그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미국은 여기다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게 만약에 실수였든 아니면 고의였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이 나오고 미국도 큰 피해를 봤다. 이건 중국의 책임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다.
1조 달러 상당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 자, 이게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말이냐 막걸리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이 이야기가 한 2, 3주 전에 제가 중국 그 현지인과 통화할 때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물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일축을 했죠. 야, 이게 질병이 너희 나라에서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그것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피해를 봤다. 그래서 중국한테 돈을 내놔라. 사실 이거 니들이 돈을 주겠니?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그거는 그냥 이야기일 뿐일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발원했다라는 증거를 봤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책임을 지게 되지 않겠느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야, 이 상황이라면은 지금 미국이 일단 마음 먹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돈을 뜯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여기서 버티기는 또 어려울 것 같죠.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일단 반발을 할 겁니다. 그게 왜 우리 책임이냐. 거기서 이제 했다는 증거도 없다. 왜냐면 지금 중국의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면서 이것을 물타기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라느니 뭐 이런 진짜 뭐 이건 이렇게 얘기도 되나요? 개소리들을 막 했었죠. 니네가 아니면 누구냐 이거죠. 근데 일단 뭐 그거 다 집어치우고 실수든 고의든 니들이든 아니든 간에 너희들의 책임이 큰 거 아니냐. 니들 그쪽에서부터 일단 시작된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보상해야 되겠다. 이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입장을 먹었다라면, 생각을 했다라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안 할래가 아니라 그냥 나 관세 매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대응하겠느냐 이건데, 대응할 만한 카드가 지금 중국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미중 갈등, 이 심화되는 이런 국면 속에서 이렇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그 해소 국면이 다시 원상복귀 될 수도 있는, 다 몰라 안 할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경제적인 충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이 진정이 되고 나서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상당한 경제적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여기를 딱 딴지를 걸고 들어가서 중국 너희들이 책임져. 너희들한테 보상을 받을 거야. 관세 다시 부과. 중국은 반발하겠죠, 당연히. 그것은 뭐 안 될 일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무역 분쟁 없었던 걸로 해. 합의 없었던 걸로 해. 이딴 식으로 나와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거는 또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뭐 무역 분쟁의 이야기들을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이 기술주를 가지고 완전 조여버렸잖아요. 이 첨단 기술을 가지고 조여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중국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지만 깡통폰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굴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유야무야 잘 넘어갈 수 있게끔 미국과의 협의를 딱 도장을 찍어 놓은 건데 여기서 다시 이제 미국이 더 내놔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억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뭐 지금 전 세계가 또 중국을 상대로 또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국 입장이 지금 난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은요 지금 미국과의 그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지적재산권 거기에 대한 도장을 제대로 찍어주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과 지적재산권 도장을 찍어주게 되면 그동안 중국이 베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전 세계가 달려들 거란 말이에요. 왜 미국은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우리도 지적재산권 보호해줘라. 이런 상황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소송도 막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중국이 굉장히 난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지금 우리가 하는 입장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게 보상을 내놔라 그렇게 되면 유럽 국가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뭐 가만히 있는다고 하더라도 일본이든 뭐 다른 일본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군요. 네, 근데 뭐 다른 뭐 유럽의 다른 국가들, 네, 뭐 중국과 이해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국가들,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 다 걸 수 있는 얘기거든요. 뭐 독일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스페인 뭐 다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만 해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못하겠다. 그래서 갈등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애써서 정말 힘들게 잡아놓은 증시 저점이 다시 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다른 협박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들을 끝내자. 이렇게 협박에 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고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지금은 이제 보상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가 꽝 하고 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뭘 얘기합니까? 이제는 처음부터는 뭐 다쳤냐? 차가 얼마나 깨졌을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상황이 수습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뒷목이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느니 차 수리비가 얼마큼 나왔다느니 뭐 렌트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느니 이런 보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즉 현재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상에 대해서 논의할 단계다. 즉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 보상 문제는 항상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이 다시 시장이 충격을 얼만큼 줄 것인가 요것을 우리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한 악재로 발견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의 입이 하여튼 증시에는 나쁜 그런 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지표나 기업 실적도 나쁘게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존, 애플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좀 실망감을 줬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예상치보다 뭐 조금 잘 나왔다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이 나왔다죠. 380만 명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예상치는 이제 360만 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좀 많이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지만 예상했던 대로 300만 명대로 줄어들었고 일단 좋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악재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뭐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표도 지금 41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50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0 밑에는 경기 침체, 경기 위축이라 봐야 돼요. 근데 이게 40까지 떨어지게 되면요 경기 침체로 들어가거든요. 즉 40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경기 침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달랑달랑한 상태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지표들 안 좋게 나왔다는 부분, 기업 실적 안 좋게 나왔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았다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을 줄 수 없었는데 미국이 중국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문제는 굉장한 이런 이슈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크게 잡아 끌어내렸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지표나 기업의 실적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시점인데 여기서 다시 중국과의 전쟁을 벌여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런 우려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시는 변동성을 보이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네. 전혀 새로운 변수들은 정말 반갑지 않아요. 특히 이게 좋은 소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새로운 변수들은 정말 반갑지 않습니다. 뭐 램덴11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지금 임상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 되면 우리나라가 바로 수입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진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이런 상황들이 안타깝다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에 대한 소식이에요. 김정은이 지금 뭐 사망설 나왔었죠. 뭐 식물인간설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뭐 생명은 붙어있지만, 숨은 붙어있지만,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의식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거 다 됐다. 네, 다 됐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와버린 거죠. 북한에서 공개 사진을 하나 뿌렸는데요. 이 시멘트 공장, 비료 공장이었어요. 비료 공장. 비료 공장을 준공하는 그 준공식에서 테이프를 혼자서 절단을 하고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막 그냥 웃고 떠들면서 그 준공식에 참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영상은 아직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가죽과 탈을 쓰고서 제3자가 연기를 했을 리는 없고요. 김정은이 살아있고 움직일 만큼 혼자서 돌아다닐 만큼의 건강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여러가지 건강 이상설, 사망설, 북한에서 쿠데타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있네. 또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뭐 어떤 찌라시는 이렇게 나왔죠. 뭐 중국의 뭐 의료진들이 갔는데 김정은이 이미 죽어 있었다라든지 뭐 그런 소리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 다 개뻥이라는, 네, 개가 붙어야 돼, 개뻥이라는, 그런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진짜 가짜뉴스 정말 무섭죠? 그것 때문에 증시가 출렁출렁 거렸다는 거 보면은, 네, 진짜 가슴이 다 출렁거립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항상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자, 어쨌건 간에 김정은이 이렇게 건재하다라는 것은 한편은 다행이에요. 왜냐면 지금 김정은이 만약에 사망을 해버렸다 그러면 북한 자체가 이런 정권 체제 자체가 뭐 김여정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기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정말 뭐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쟁의 위협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죠. 그에 따라서 망산주들이 강하게 상승했었던 부분들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김정은이 건재하다 그러면 그거 일단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쿠데타 위험이고 뭐 정치적 붕괴고 뭐 다 없는 거야. 그러면 방산주들에 대한 상승은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될 테고요.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다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다시 평화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나마 나은 소식이냐면 지금 김정은의 어떤 유고설에 대한 부분들은 한반도에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증시에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불확실성, 지리적 위협이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이것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전쟁 안 나겠네. 정은이 살아있대? 그렇다면 전쟁 날 일 없겠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에게는 이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해외 시장에서는 일단 악재가 나왔어요. 미중 무역 간의 어떤 갈등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일단 북한 쪽의 이슈가 뭐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긍정적인 이슈로 일단 우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로 재료가 상충이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에다가 두는 비중이 좀 클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제 월요일 장세는 약간의 변동성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투자 열풍에 깡통을 걱정하는 공모펀드. 공모펀드가 뭔지 아시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모집을 해가지고 팔아먹는 펀드예요. 그런데 요즘에 사실 2007년도나 이럴 때나 펀드 들었지 요즘에 누가 펀드 듭니까? 펀드 안 들죠? 펀드에 대해서 이제 나쁜 거 다 알았어요. 실적, 수익 좀 많이 안 나는데 수수료 엄청 뛰어가고 비용 많이 발생하고 또 이게 손실나도 뭐 복구도 안 되고 막 대책 없다. 이런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모 펀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신뢰도를 많이 잃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또 더 문제죠. 라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주 뭐 작살들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펀드라든지 또는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이런 상품 이런 거에 신뢰도를 갖지를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직접 투자하자. 근데 직접 투자하기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ETF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갔어요. 또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최근에 또 원유라든지 이런 쪽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ETF긴 한데 또는 뭐 ETN 이렇게 해서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상품들이 또 원자재 연동에 박살나니까 LIC 정통적인 주식에 투자하자. 정통 주식으로 또 사람들 막 들어오는 그런 모양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펀드에 대한 기대감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펀드 드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 주변에 펀드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펀드 말고 직접 투자. 이게 지금 현재 트렌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 투자가 활성화되게 되면요. 개별 종목들, 즉 개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전성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묶여서 잘 못 갈 수도 있어요. 왜? 시장은 경제적 상황을 따라가기 때문에 현재는 뭐 그냥 증시가 미쳐서 날뛰는 그런 멋진 상승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된다면 네, 개별주적인 종목들 또는 테마적인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하고 대형주, 중소형주 시장을 봤을 때 중소형주 시장이 조금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연기금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보다도 대형주 쪽에 집중을 좀 많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증시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증시의 버팀목, 즉 지지선은 유지가 될 거예요. 증시는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개별 종목들의 상승률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장세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런 공모펀드에 대한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펀드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기초자산을 쭉 보여주죠. 뭐뭐뭐를 가지고 있다 보여주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뭐 우량주 또는 뭐 이것도 물론 섹터가 나눠져 있어요. 뭐 원자재 이렇게 뭐 섹터가 나눠져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다 우량주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기업적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형주들이 분석하기도 좋고 또 앞으로 전망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 펀드 구성을 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시장이 이렇게 잘 움직이지 못할 때 수익률 별로 안 좋은 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답답해서 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직접 투자로 나서게 되고 그 직접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끌어내는 그런 상황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네,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많이 양분화되어 있죠. 뭐 저퍼주 또는 이제 저평가주에 들어가자. 그 다음에 성장주에 들어가자.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데 그냥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요. 골고루 나눠서 담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빚내서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시장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이런 쪽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재산 형성 과정에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빚내서 투자하시는 것은 근절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빚내서는 투자하지 말자 명심하시고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 좀 지으려고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새롭게 나타난다라는 새로운 악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재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고요. 제법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악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또 새로운 그런 악재를 트럼프가 몰고 와서 정말 트럼프의 입을 한 대 이렇게 탁 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시장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미리 예상했었던 기업 실적이라든지 경제지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롭게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났을 때 그 이후에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미중 무역 분쟁을 다시 또 끌고 넘어가면서 관세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그 부분이 불투명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고 있다. 거의 끝났다라고 구분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아주 부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거고요. 중국에게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트럼프의 생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변수의 거리가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김정은이 건강이 괜찮다. 네. 활동을 재개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뭐 그냥 네. 이 모든 그런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축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직접 보여주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최고죠. 그래서 지금 뭐 분명히 뭐 수술을 받았다거나 뭔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환자, 중환자실이든 아니면 일반 환자실이든 여기서 그동안 치료로 회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뭐 지금은 뭐 건강을 다시 되찾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전혀 없겠네요. 그렇다면 방산주들에 대한 부담감들은 다시 커질 테고요. 다른 그 상황들은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부담을 가졌었던 그런 부분이었다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공모펀드가 계속 네, 설정액이 적어져서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펀드에 드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요. 펀드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방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공모펀드는 계속적으로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증시에는 또 이런 것들은 괜찮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야 돼요. 많이 참여하셨는데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그 개별적인 종목들에 좀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져 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은, 네, 악재와 그 다음에 기대감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기대감보다는 악재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나온 악재가 트럼프의 입에서 튀어나왔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에서 약간의 변동성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좀 되고요. 월요일 아침 시황에서 또 다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는 변명하지 마라.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네, 만약에 내가 주식을 상방으로 보고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방으로 전환됐어. 그렇다면 이게 뭐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방으로 봤는데 하방으로 전환됐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을 빨리 끄집어내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게 뭐 이렇기 때문이야 저렇기 때문이야 하다 보면 핑계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팔지 않아야 될 이유를 늘어놓게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시장에 대한 대응은 상승할 때는 상방에 대한 대응, 하락할 때는 하방에 대한 대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상승 전략이었는데 오늘 방향이 바뀌었어? 그러면 하방 전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약간 우려감 때문에 걱정스러운 느낌이 좀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연휴는 연휴니까 편안하게 즐기시고요. 네, 월요일날 다시 우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